네, 유현성입니다. 여러분들 그 클라우드 이름이 뭐였죠? 클라우드 운영 기술 기초 이 수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식적으로도 좀 전달할 내용도 있지만은 이 수업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급히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클라우드 운영 기술 기초라는 수업은요. 적으면서 할까요? 아이고. 자, 이 수업은 링크 산학 협동 수업입니다. 클라우드 운영 기술 기초라는 이 수업은요. 링크 산학 협동 수업이라고 하는 그 정해진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내부 교수와 외부 개발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공동으로 진행하는 수업이라서요. 원래 계획은 이제 제가 3주 시험 포함, 그리고 이제 외부 개발자가 12주 이렇게 수업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엉망이 된 거죠. 벌써 5주차까지를 온라인으로 때웠잖아요. 그쵸? 굉장히 좀 애매해지고요. 이 클라우드 운영 기술 기초에서는 원래 뭘 하려고 그랬냐면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프론트엔드 수업을 할 건데요. 여기서 쓸 라이브러리를 리액트를 쓰려고 했고요. 리액트를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프론트엔드 기술을 익히는데 그 중심에 리액트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려고 했고요. 여기에 추가로 클라우드 서비스 AWS나 애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랑 연동시키는 것까지를 원래 수업의 계획으로 잡았고 다 준비도 해놨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요 개발자분이 어딨어? 개발자분이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지금 엉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요 수업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클라우드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정리해가지고 올리긴 했지만은, 물론 그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빨리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리액트를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AWS 연동까지 같이 배우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여의치가 않죠.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은요, 5주차까지는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만약에 4월 6일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개발자분을 학교로 모셔서 실시간으로 줌 같은 걸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든가 영상을 받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빅포레스트에 올려놓은 강사분이 미리 공부해라고 했던 그 영어 강의 있죠. 그거를 좀 착실하게 좀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업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어차피 퀴즈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좀 설명까지는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요 5주차 수업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 기술의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왜 필요한지 그 배경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웹 기술은 굉장히 빨리 트렌디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가 막 시장을 막 잡았다가 금세 사라지고요. 그런 일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프론트엔드를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뭐 예를 들어 백엔드 쪽이면 여러분들 뭐 PHP, 뭐 스프링, 뭐 혹은 뭐 파이썬의 장고 이렇게 뭔가 좀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의되어 있는데 프론트엔드는 굉장히 쓰이는 기술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뭐 jQuery, Angular, React, Vue 이런 이름들이 있었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뭐 지금 이걸 미리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들어는 봤지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다양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는 뭐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대상이지 난 이것만 할 거야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리액트를 한다고 쳐도 그 리액트가 뭐 또 언젠가 시장에서 사장될 수도 있고요.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요 리액트가 굉장히 막 10년, 20년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은 가장 일반적으로 뭐 일반적이보다는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 리액트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고요. 물론 제가 아니라 외부 개발자님이 그렇게 하실 거고요. 일단 이 리액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혹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뭔지 왜 필요한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려면은 사실 뭐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없이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단순한 정적 페이지를 만드는 거라면 자바스크립트 없이 HTML이랑 CSS만으로도 만들 수 있죠. 뭐 이건 다 아시죠. 근데 여기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더해주면은 뭔가 동적인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인터랙션이,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뭐 사실은 학교에서 그런 웹페이지 만드는 정도까지만 하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주로 쓰는 게 웹 애플리케이션이죠. 단순히 웹페이지만의 기능을 가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동적으로 관리 주고 있고요. 정말 수많은 상태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예제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버튼이 있죠. 버튼을 눌러서 숫자 0이라는 이 값을 바꿔주려면 각 돔 엘리먼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찾고 해당 돔에 접근하여 원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JS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이걸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짤 수가 있는데 만약에 jQuery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뭐 여기에 get element by id 대신에 뭐 달러 샵 넘버 이런 식으로 이제 돔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jQuery를 쓰는 이유는 이런 돔 구조에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단순한 것처럼 뭐 사용자와 인터랙션이 별로 없다면요, 사실 뭐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는 딱히 필요하진 않습니다. 직접 만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고 지금은 이게 굉장히 단순한 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도 충분히 구조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처리할 수 있는데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인터랙션이 제공되면은 그 많은 돔 요소들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코드 정리를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물론 또 제대로 이제 계획을 잡고 이 컨벤션을 가진 다음에 규칙을 세워서 진행을 한다면 또 할 수는 있겠지만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제 웹 개발을 할 때 이런 귀찮은 돔 관리나 상태값 업데이트 관리 최소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기능 개발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것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혹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능과 인터페이스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좀 잡일이니까요. 잡일이니까. 자,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의 제일 유명한 거 3개가 있죠. 사실 뭐 보통 뭐 생활 코딩이나 이런 사이트를 가봐도 그리고 개발자 사이트를 가보면은 나오는 대표적인 질문 중에 얘네들 중에서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뭐 내 취업에 혹은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걸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사실 뭐 어떤 똑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 일종의 도구일 뿐이지 뭘 택하면 뭐 정답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세 개를 조금씩 튜토리얼 정도로 공부해보고 제일 어떤 철학이라던가 사용법이라던가 그런 게 맞는, 좀 나랑 맞는 그런 도구를 고르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수업에서는 리액트를 중점으로 다루겠지만은 이 세 개에 대해서 하나씩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앵귤러, 첫 번째 앵귤러죠. 제일 오래됐습니다. 기업에서 많이 사용도 되고, 실제로 이걸로 지금 유지부수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타입스크립트랑 뭐 아마 들어보셨죠? 이 타입스크립트랑 주로 많이 쓰이고요. 역사가 된 만큼 다양한 도구들이 프레임워크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리액트는 컴포넌트라는 개념에 집중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뭐 컴포넌트는 나중에 여러분들 리액트 수업할 때 들으시겠지만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데이터를 넣었을 때 우리가 지정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조립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 워낙 큰 규모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당연히 파생된 서비스 지역 생태계도 되게 많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자유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필요한 기능을 직접 만들어 쓸 수 있게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면 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뷰인데요. 뷰의 특징 중에 꼭 나오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도구, 앵귤러나 리액트에 비해서 학습 난이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쉽다는 얘기예요, 배우기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동화 기능도 있고요. 좋긴 한데, 사실 뭐 국내에서 뭐가 제일 많이 쓰는지 사실 통계가 안 되죠. 하지만은 앵귤러는 이제 약간 좀 이제 좀 오래돼서 간 느낌이고 요즘 리액트 아니면 뷰죠. 네, 리액트 아니면 뷰입니다. 자, 뭐 리액트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페이스북이 만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프레임워크라기보다는 라이브러리에 가까운 얘기고요. 페이스북에서 만들었지만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드랍박스, 트위터, 에버노트, 우버 정말 대부분의 많은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에서 리액트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러리고요. 라우터처럼 맵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프레임워크가 아니니까요. 대신 가볍죠. 예, 그래서 뭔가 좀 자유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기능이 많지 않다는 것은 결국 그 기능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MVC 패턴 다 아실 거예요. 좀 정리를 하면은 데이터를 담당하는 모델, 화면에 보여지는 뷰, 이걸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컨트롤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바로 모델인데요. 사실 뭐 리액트뿐만 아니라 앵귤러나 뭐 백본이나 노가웃이나 엠버 정말 수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다 모델은 다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바인딩을 통해서 모델에 있는 값이 변하면 뷰에서도 이를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변화시켜준다는 겁니다. 일단 첫 화면을 보여주고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바꿔주는 거죠. 이 변화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인데요.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모델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변화를 일으킴에 따라 어떤 도움을 가져와서 어떠한 방식으로 뷰를 업데이트 해줄지는 이제 로직을 우리가 정해줘야 되죠. 페이스북에서는 리액트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변화를 시키지 말고 그냥 데이터가 바뀌면 뷰를 지금 일부만 바꾸고 있잖아요. 뷰를 그냥 날려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간단하겠죠. 예. 근데 사실 생각하면 그냥 야, 뷰 찌질하게 고치지 말고 확 날리고 새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를 보는 게 다 브라우저잖아요. 근데 이 브라우저에서 이 페이지를 새로 그때마다 새로 뷰를 만들어서 막 처리를 하면은 성능이 엄청 느려지겠죠. 엄청 브라우저가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버추얼 돔입니다. 이 버추얼 돔은 가상의 돔이고요.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이거 이벤트죠. 변화가 일어나면 실제로 브라우저의 돔에 새로운 걸 넣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진 가상의 돔에 한번 렌더링을 해주고 기존의 돔과 비교를 한 다음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면 그 부분만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이 버추얼 돔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업데이트 할지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만 딱 던져주면 알아서 비교해서 알아서 바꿔주는 거죠. 이 버추얼 돔에 대해서는 이제 리액트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왜 리액트냐?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생태계가 넓다. 다시 말해서 이제 거의 많이 쓴다. 그 얘기입니다. 거의 10년도 전에 이제 제이콜이 나왔을 때, 다 제이콜이 쓰자 막 그랬어요. 지금도 제이콜이 많이 쓰고 있지만, 그 제이콜이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인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있대요. 자, 그럼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물론 이제 리액트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지만은 앞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은 리액트로 쓰일 일이 꽤 많을 겁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 리액트 개발자 구인 이런 거 구글에 검색해 보면요. 이제 꽤 나와요. 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설문조사 가져온 건데, 예, 내용은요. 한번 사용해본 사람들, 리액트를 사용해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리액트를 다시 쓸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보이시는 그런 얘기인데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오른쪽이 되겠죠? 뷰가 생각보다, 적네요. 뷰가 생각보다 좀 적고요. 프레임워크를 안 쓰겠다는 사람도 꽤 있네요. 그리고 좀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2017년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라이브러리다라고는 통계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학습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이 영상과 같이 좀 붙여놓겠습니다. 그러니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특히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좀 하시고 정식 수업이 이루어지면 리액트를 통해서 특히 프론트엔드 쪽은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프레임워크 혹은 라이브러리 하나 정도는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고 6주차 때는 정상 수업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칠게요.